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진 아주매의 남한 생활 이야기 이 시간 진행의 박수영입니다. 청진에서 초급 여맹위원장을 하다가 남한에 간 여성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좌충우돌 실수도 잦았지만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산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지 한번 만나봅니다. 노우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5월은 가정이 달이기도 해서요. 가족들과 친인척들과 연락할 일이 더 많았어요.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는 애정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네, 그럼 북한에서는 남한보다 애정 표현에 인색하던가요? 그렇죠. 제가 북한에서 살 때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남한에 왔을 때 교육기관의 선생님들이 처음 보는 저희들에게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사랑한다는 말이 어색하고 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생들끼리 서로 마주보며 우아해했던 기억도 나요. 네, 그 말이 아무래도 좀 어색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애정 표현의 강도가 사실 나라마다 문화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 남한에 와서 북한보다 과한 애정 표현을 보셨을 땐 어떠셨어요? 정말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처음에는 남한에서 이제 길거리에 다니는 청춘 남녀들이 과감한 애정 표현이 부끄러워서 정말 바라보지도 못하고 눈길을 돌리고 했었거든요. 네. 입맞춤하고 뽀뽀하고 서로 껴안는 장면들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고요. 네. 어떻게 저렇게 과감한 애정 표현을 끊김없이 할까라는 호기심이 들고 또 대화를 나눌 때에도 야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정말 닭살돋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북한에서는 오직 당과 수령에 무조건 복종하며 당에 대한 그런 충성심이 잣대가 본인과 맞으면 사귀다가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니까 과감한 애정 표현 같은 건 찾아보기 힘들었죠. 네. 그렇다면 더더욱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계기로 이 애정 표현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시는 건가요? 예, 이제 학교 다녀오는 동네 아이들이 저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데요. 그때 그래, 현이야, 고마워. 학교 잘 다녀왔니? 라고 이제 말을 걸어주니까 또 애들도 네, 고맙습니다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의식적으로 내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 말대기가 힘들었지, 동네 어르신들이나 또 이제 학생들, 유치원 어린이들을 만나면 제가 먼저 어르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얘들아 사랑해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더니 그 말을 들은 상대방들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 한마디에 힘이 이렇게 큰 효과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네. 사실 또 매일 얼굴 보고 사는 가족에게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데요. 아직 많은 사람이 사랑한다는 표현에 좀 서툰 것 같아요. 네,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요,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말이 많잖아요. 제 남편이 이제 밥상을 차려 넣으면, 우주 씨 수고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괜히 마음이 설레고, 심지어 이제 막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네. 그런데 남편이 꾸준하게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라는 그런 이제 응원의 말을 해주고 이제 저도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해준 날은 왠지 하루 종일 기분도 좋고 하는 일도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 출근할 때 오늘 하루도 힘내고 수고하세요라는 말을 꼭 해주거든요. 이렇게 이제 서로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응원의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걸 깨닫고 될수록이면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말들을 듣기만 해도 저까지 흐뭇해지네요. 네. 그런데 이런 애정 표현은 꼭 연인 간에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아이들에게도 애정 표현을 해주면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자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인지 좀 자존감이 높은 편인데요. 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애정 표현을 해주면 성장 발달과 정서 발달에도 안정감을 주고 또 자신감을 주고 밝고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좋은 말을 하는 친구들을 따라하는 그런 풍이 불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또 좀 과한 애정 표현은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험도 있으셨나요? 맞아요. 그런 경험도 있었죠. 과한 애정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이제 종종 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저희 남편 친구들과 이제 부부 동반 모임을 하고 있어요. 한 네.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도 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산행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친구 부부 중에 한 부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도 않고 애정 표현을 얼마나 과감하게 하는지 저희는 막 배를 쥐고 깔깔 웃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손바닥도 뭐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부부가 서로 장단이 정말 잘 맞더라고요. 네. 평생 그렇게 살면서 과격한 애정 행각은 처음 이제 봤던 저는 슬그머니 자리를 뜨는데 고 남편 친구 부인이 달려와서 저를 붙잡고 "아 원래 부부는 이렇게 사는 거야. 서로 안아도 주고 업어도 주고 입맞춤도 하고 그렇게 부대끼며 살아가는 거야."라면서 자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오, 살아온 이야기라면 그 친구 부부에게 애정 표현이 많아진 이유가 있다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이야기였나요? 이제 그 부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이제 부부의 연으로 만나서 아이들 키우며 정신없이 앞만 보며 살아오고 보니 인생 좋은 시절 훌쩍 보내고 주름진 얼굴과 병만 남더래요. 병원에 입원 생활까지 하고 나니까 자식들은 다 나가고 두 부부 나이가 60이 됐더래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그 신혼으로 돌아간 느낌으로 즐겁게 산다고 해요. 울어도 하루, 웃어도 하루인데 이왕이면 젊었을 때 못하고 살았던 애정 표현도 마음껏 하면서 인생 이막 황혼을 바라보며 다시 그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친구 음. 부부들과 같이 이제 그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두들 그 친구 부부 이야기를 듣고, 야, 정말 멋지게 사는 부부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은 애정 표현은 서로에게 행복감과 생활에서의 만족감을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애정 표현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시면서 이 남한 정착 생활을 통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저는 여기 남한에 와서 모든 생활을 하나에서 열까지 지배해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하고 부끄럽게 여겨졌던 그런 애정 표현이 부부에게는 삶의 활력소가 되고 또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북한과 달리 남한은 또 애정 표현과 행위 자체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표현의 자유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학가의 청춘 남녀들이 풋풋한 사랑도 이제는 너무 흐뭇하게 보게 됐거든요. 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또 마음에 우러나오는 진실한 애정 표현을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스스럼 없이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나라인 것 같아요. 월은 가정이 다르기도 하잖아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부모와 부부, 자식, 친구들에게 스스럼 없이 애정 표현하는 5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보고 싶다 이런 표현 더 많이 해야겠어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청진아줌매의 남한 생활 이야기. 오늘은 남한의 애정 표현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 박수영입니다.